김용민의 정치쇼 3부는 2부에 이어서 언니 뉴스로 함께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고재열 시사인 기자,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953번 쓰시는 분 경기도 시흥인데요. 갑자기 하늘이 온통 어둡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피해 없이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 창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도 이거는 완전히 청취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모방송 가짜 뉴스 공장의 진행자 얼굴 표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갖다 붙이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화창한 날이 오겠죠? 그건 바로 청취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용민의 정치쇼 진행자 표정이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서울도 온통 어두워졌는데 안전 운전하시고 또 각별히 또 대비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꼭 키셔야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 생각해 보니까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이거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신문들은 공공기관 고용세습을 의혹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아까 앞 코너에 다뤘던 이제 보수 정권 10년 저평가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보태면 지금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나 이제 그쪽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정말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끌어안겠다고 하면서 박근혜는 잘못 없다. 라는 지금 주장을 또 한쪽으로 펴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올 사람들한테 따져 묻는 거지. 박근혜 잘못했어 안 했어? 지금 이제 이런 형국에 지금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자, 이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터질 게 터진 거고요. 제가 이제 서울시를 변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서울시가 그나마 이제 좀 자체 조사를 해봐서 이만큼 이렇게 나온 부분이 밝혀져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이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좀 제대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에 이제 11%가 친인척인 걸로 나타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확정자 25명 중에 임직원의 사촌 이내에 있는 이런 사람도 발견됐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하 공공기관 한 20곳 정도 그리고 유관기관 5곳 이렇게 하는 25곳 정도 살펴보니 채용 비리가 한 71건 정도 적발됐다. 그래서 이제 기간 안 가리고 이런 이제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서울도로교통공사 문제는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네네. 교통공사입니다. 도로교통공사라고 하셨어. 서울교통공사. 대본이 잘못됐어요. 두 개 합쳐져가지고 이제 교통공사가 됐죠. 근데 일단은 지금 큰 축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비정규직 정규직을 화를 하면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이를테면 이제 주식시장의 백도어 리스팅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에 이제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친인척을 취업을 시켰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을 특히 이제 이런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딜레마가 많았구나라는 거를 일단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사회는 공채는 정당하고 공채가 아닌 거는 모두 특채다. 그리고 부당하다. 그러니까 특채에 그동안 좀 비리가 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일하시던 분을 다시 공채로 하는 것, 그냥 채용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하라고 그랬을 때 그 자리를 정규직 자리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일하시던 분을 정규직화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충족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고 또 그리고 비정규직을 또 이제 전체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일하시던 분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채만 한다고 하면 자 공채로 하니까 이제 당신이 그동안 10년 동안 일했던 건 아무 의미 없고 시험 보세요. 예. 라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게 일자리를 없애는 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교통공사 헷갈리네.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공개 채용과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내부 채용을 제한 경쟁이라고 일종의 이제 제한 경쟁을 두 가지 같이 썼는데 한번 좀 수치를 들여다보면은 이 1,2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직원 친인척이 총 108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34명을 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구의역 사고 이제 2016년 5월에 있었던 이 사고 이전 전환자니까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니까 빼면 74명인데 예. 이 74명이 이제 명분은 안전 강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직종은 이 정규직하자 그런 그 맥락에서 되신 분들인데 이 중에 74명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개 채용, 공채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봤으니까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명을 제외하면은 36명이 남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도로교통공사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합쳐진 거니까 나는 서울교통공사. 네. 아, 네, 이러시다 자꾸. 예. 뭐 그걸로 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 같은 경우가 이제 15명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고 나누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15명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21명이 이 채용 이제 21명이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6명은 안 된다 해서 이제 뺐었고 그중에 이제 15명 중에 9명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채용이 아니라 용역업체 채용 당시에 이미 공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공개 채용의 과정을 거쳤다 해서 빼줬고 6명은 이 탈락을 시켰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재심사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채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도시철도공사 쪽 이 경우도 보면 21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자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회사에 취직할 때 이제 공채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제한 경쟁으로 이제 들어온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명분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친인척 비율이 12%라는 거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높은 수치고 비록 그것이 이제 이 공채를 노리고 거기에 그런 그 용역 회사에 예. 그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합격시키는 방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그런 용역 회사를 이런 그 이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이 거기에 친인척을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 초래됐구나라고 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이 그동안 뭐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영 쪽에서는 아니 용인하고 경영은 뭐 능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신문사들이잖아요. 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아니 뭐 이제 달라야 되니까 그 회사 언론사의 지분을 소유해서 그 소유를 그 후대에게 물려주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영 부분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와 경영은 분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말이죠. 자기들은 경영까지 다 대물림하면서 고용세습은 안 된다. 고용세습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경영세습은 경영은 되게 쉬운 일인가 보죠. 단순한 일인가 보죠. 경영이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예. 그 고용세습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기업 차원을 넘어서 이미 되어 왔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의 노조가 예. 고용세습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그 노동 측에 대한 보수 언론의 비판은 계속되어 왔죠. 때로 과다하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층 문제는 또 시민사회나 이런 그 양심적 법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의당이 오늘 국정조사, 이 관련한 국정조사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함께 국정조사하자.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공공기관 전체를 털어보자 이런 국정조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 전체에
채용 비리 혹은 고용 세습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파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오늘 그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정의당이 뜬금없이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을 들고 나온 데는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하겠다는 건지 사실상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오, 너무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네, 그런데 네. 물타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으로 정의당 정도의 스탠스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진실을 밝히기 전에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무리한 정치 공세로 그러니까 사실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1285명 중에 11%가 친인척이라서 108명의 고용세습이 있었다라고 처음엔 알려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사실은 진짜 문제되는 숫자가 확대하면 21명 정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을 차분하게 밝혀나가면 좋은데 예. 11.2%다, 108명이다, 1285명 중에 고용세습이 이렇게 많다면서 심지어 어떤 왜곡을 했냐면요. 네. 응답률이 11.1%라는 것을 전제로 11.2%가 응답했을 때 108명이면 사실상 나머지 98.8% 그 대비하면 다 응답했을 때로 치면 실제로 고용세습 된 사람들은 800명이 훨씬 넘는다. 이런 왜곡된 가짜뉴스가 나오는 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먼저 받아보자.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또 그럴 의지가 있어 보이기도 네. 하고 말이죠. 예. 근데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게 정말 중요한 예방 주사인데요. 왜냐하면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안전 업무라는 거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제한 경쟁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철도 장비 직종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 운전 면허나 각종 필요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들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도 있는데 보니까 뭐 BSD 유지 보수, 전동차 경정비, 영무 지원 이런 쪽은 이제 그런 필요는 없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 요건이 돼서 대부분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친인척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직종은 그런 자격 요건이 더 낮춰지는데 그럼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이제 까다로워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고, 자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예전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할 때도 어떤 부분하고 제일 부딪혔냐면 청년 취업 문제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절대 공채를 거치지 않은 건 무조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문제 때도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부딪혔고 그게 사실은 정권에 부담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젊은 정규직 직원들이 반대했어요. 왜 이들은 공채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느냐 그런 부분. 근데 자 우리가 공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가치인가. 공채라는 거는 들어와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10년 정도 잘했던 사람을 뽑는 거는 왜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공채 지상주의의 또 문제도 있는 건데. 예. 그래서 한번 노동 문제가 모두 이 종합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곳이 서울시 산하에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2명이나 있는 곳인데 이런 어떤 이제 노동비리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 안에서도 조금 자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고재열 기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의 문제를 약간 좀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채와 비정규직의 입직 경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 뭐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불공정성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쉽게 들어와 가지고 그 쉽게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좀 관리자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본인 아는 사람들, 부인이라든가 심지어 자기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채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공채 뚫기 어려우니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간다라는 이런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 하냐 마냐 당연히 해야죠. 300개 어려운 거 전혀 아니거든요. 300개를 어떤 기관에서 하나 기관에서 다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수조사 할지를 정해놓고 해당 기관에서 전수조사 하라고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00개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훨씬 더 넓히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주요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좀 밝혀내서 확실하게 아까 예방주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제 300개 전수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료가 나오면 국정조사라면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특히 야당은 어떻게든 이걸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정치 공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팩트가 이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감사원 감사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조사가 겁니다. 어려운 조사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시도 이 조사를 그냥 간단하게 부서별로 보고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보고받을 때 이 친인척 채용비를 잡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보고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친인척을 써내게 한 거는 이유는 인사를 할 때 이를테면 가족이면 혹은 친인척이면 서로 피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부부가 피하게 하거나. 그래서 기초조사를 한 거에서 이만큼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시도 이제 제대로 적어내라. 만약에 이걸 적어내지 않은 게 나중에 걸린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내용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그 공기업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정말 제 생각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떤 원칙과 의지의 문제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 더 국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를 보면요. 오경미님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셨고 5555번 쓰시는 분 정말 좋은 번호 쓰시네요. 공공기관은 무조건 공채가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시네요. 네, 이게 그 비정규직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지난해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그냥 선발은 한 것은 아니었고 이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회를 대부분 아마 공기업에서 둬가지고 해당 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지 여부를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핵심은 이 공공기관 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이것을 반드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심재철 의원님 사건 생각하면 돼요. 심재철 의원님 그 데이터 그냥 마음대로 다운받아가지고 뭐 그냥 목욕탕 간 거 뭐 한 거 안마의자 산 거 아무 의혹도 없는데 그냥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오히려 논란만 이렇게 자초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팩트로 문제다라고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막을지 예방할지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참 국민들의 그 기준은 점점 높아만 가고 우리의 관행은 점점 너무 굳어져가는 느낌이 드는데 제주 좋으셨던 분들이 많으신 거죠. 오히려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전에 채용될 때 친인척이 많이 채용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공공기관이나 뭐 그 밑에 산하단체에
친인척은 가점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밝혀지면 좋을 것 또 같아요.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철도원이었어요. 또 자식들도 저도 그 길을 걷겠어요 하고 네. 그 시험 봐가지고 정당하게. 그 아버지가 해보니까 이 자격증이 괜찮더라. 있으면 나중에 네. 된다 이렇게 아버지는 하셨겠죠. 서울 지하철공사, 서울 메트로 그쪽에 입사를 했으니 저는 서울 도시철도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이 두 회사가 합쳐졌어. 그러면은 좀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점상으로도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발표된 시점하고 이분들이 자회사나 용역회사 들어가는 거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언니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민희 전 의원, 고재열 시사인 기자, 김남국 변호사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SES의 너를 사랑해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11시 반 지나서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옵니다.